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5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제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커뮤니티 확인하시면은 뭐 최근의 흐름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총 8가지 멘트 준비해 왔고요. 제가 항상 멘트 진심으로 준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멘트 잘 듣고 가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애틀란타랑 워싱턴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애틀란타가 몇 연승이죠? 자, 10연승 장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7.2득점에다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30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에 대한 밸런스가 완벽하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어성킴, 하성킴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애틀란타 와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김하성도. 자, 여기서 이제 브라이스 엘더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11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엘더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최근에 싱커의 각도 괜찮고요. 구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9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24.2이닝 동안 파일 자체 2.92의 ERA 계속해서 지금 잘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은 지금 타선에서 아쉬운 점이 뭐다? 내일 경기 한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낮 경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약하거든요. 낮 경기에서 이제 팀 OPS가 0.650, 제주사랑 11님 추천 리그 전체 감사합니다. 29위까지 떨어지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엘도의 9위에도 사실 엘도의 9위와 워싱턴의 빠따가 붙었을 때 저는 사실 엘도의 9위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엘도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뭐 거의 잘 던진다고 보는 거죠. 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앤드류 알바레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등판에서 19이닝 동안에 1.11의 WHP와 2.84의 ERA. 기록만 놓고 보면은 잘 던지는데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로우존 공략 들어가면서 뭐 땅볼 유도라든지 정타에 대한 억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존에서 좀 빠져나가는 공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하필 애틀란타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성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확실하게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 2할 8푼 3리 팀 타율에다가 이제 홈런 11방, 성구 능력도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알바레즈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발 싸움에서 애틀란타가 마진을 무조건 좀 남겨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불펜 대결 구간 넘어가면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애틀란타 최근 5경기 17이닝 동안에 3.18의 ERA, 워싱턴은 최근 5경기 22.1이닝 동안 6.85의 ERA. 흐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두 팀이. 그래서 요거는 애틀란타 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이제 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낮 경기에 대한 변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애틀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9.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샌디에고랑 미러키 경기 살펴보도록 할 건데,
홈팀 이제 샌디에고가 미러키를 상대로 1차전, 2차전을 야무지게 잡아주고 왔고요. 내일 경기까지 가져오게 되느라고 한다면 5연승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입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일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0.5게임 차이까지 줄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샌디에고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샌디에고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5득점씩 가져가면서 2.6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통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2.4가 찍히면서 어쨌든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공격도 잘 되고 있고 수비도 잘 되고 있고.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딜런 시스가 등판합니다. 자, 사실 저는 좀 시스를 냉정하게 봤을 때 홈에서만큼은 좀 믿어줄만 하다. 원정에서는 믿지 못하지만 홈에서는 저는 믿어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도 좋고 구위도 잘 나오고요. 이거 미러키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1푼 8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타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비에서도 실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아쉽죠. 굉장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반대로 반사 이익으로 시스에 대한 기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6이닝, 7이닝 정도 막아주면서 저는 이 실점 이하로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잠시만요. 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차드 패트릭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15.2이닝 동안 1.28의 WHP와 3.66의 ERA.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쿼터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유형인데, 근데 샌디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 조금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게다가 내일 구장은 페코파크라는 이제 또 투수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차드 패트릭도 저는 못 던진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이 오가지 않을 것 같고요. 불펜 구간은 양팀 다 불펜에 대한 강점이 명확한 팀들이기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드는 느낌 정도?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샌디에고가 승리는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접전 저득점이 되는 경기 정도 예측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간에 사실 뭐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러키의 이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승패는 굳이 보면 샌디에고가 이길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볼티모어랑 템파베이 경기 살펴볼게요. 볼티 템파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 1차전은 볼티모어가 이제 뭐 페피엇이라든지 뭐 쉐이모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무난하게 털어주면서 6대0 승리 가져왔거든요. 지금 원정팀 템파베이는 최근에 아쉬운 점이 뭐죠? 일단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5.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6위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 결국은 뭐 에이스가 나와주면서 한번 멱살 잡고 잡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일 템파베이 선발은 셰인 바지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0번의 경기에서 162.1이닝 동안 1.35의 WHP와 4.99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최근의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뭐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최근에 9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볼티모어도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쉐인 바지가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은 삼진 능력이 또 있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쉐인 바지에 대한 기대값을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볼티도 최근에 득점 지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타일러 웨이스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인데 이번 시즌 3번의 경기밖에 없지만 17.2이닝 동안 피안타 10개, 피홈런 3개, 볼넷 딱 하나, 0.62의 WHP와 2.04의 ERA 굉장히 경기력이 좋거든요. 정타에 대한 억제, 볼질에 대한 억제, 출루 자체가 굉장히 억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빠른 템포로 흘러가는 약간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볼티모어가 선발 싸움에서 이득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빠따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템파베이가 최근에 더 흐름이 괜찮거든요. 볼티가 최근 5경기 19.2이닝 동안 5.95, 템파베이가 최근 5경기 22.2이닝 동안 4.37. 뭐 빠따 흐름도 더 템파베이가 낫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템파베이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이제 8.5 기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파 프렌, 역배, 8.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클브리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볼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양 팀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매치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연패가 지금 7연패까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 동안에 클브는 연승 쭉쭉쭉 달리면서 85승 72패 좁혀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게임 차이가 동률이 됐습니다, 어느새. 85승 72패, 85승 72패.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오늘 스쿠발이 나왔을 때 경기 가져왔어야 됐거든요. 스쿠발이 나왔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의 매치업 상대는 테너 바이비와 잭 플레어티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바이비에 대한 기대값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자, 디트로이트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2.2득점에다가 실점이 60점씩을 가져가면서 현재 30개 팀 중에 가장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잘 안 맞고 있는 팀이 이 디트로이트거든요.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 테너 바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1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뭐 레파토리라든지 뭐 안정감 있는 제구 능력이라든지 근데 디트로이트가 여기에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푼 3리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타점에 대한 정립도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린이라든지 뭐 토게이슨이라든지 뭐 토레스라든지 타점에 대한 정립이 중심 타선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출루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바이비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 만났을 때 2번 만나서 13이닝 1자책 0.69로 되게 또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좋다 보니까 바이비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잭 플레어티가 등판합니다.
자, 플레어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커맨드가 흔들리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 시즌 184이닝 동안 볼넷이 47개였는데 이번 시즌 156.2이닝 동안 벌써 59개의 볼넷.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있습니다. 홈에서 17번의 경기에서는 92.2이닝 동안 4.18. 하지만 원정에서는 13번 나와서 64이닝 동안 34자책, 5.2의 ERA. 그리고 사실 이 잭 플레어티가 좌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좀 위닝샷이 애매하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클블 입장에서는 누가 있다? 좌타석에? 뭐 콴이라든지 슈니먼, 라미레즈, 만자르도, 레일러 뭐 등등등 좌타석에서 타격이 가능한 좌타라인 포함, 스위치 히터 포함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좌타석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자원들이 플레어티를 괴롭혀줄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저는 사실 선발 구간에서는 클블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에서는 오히려 좀 벌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최근 양팀 불펜 차이도 좀 납니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최근 5경기 5.73까지 ERA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지금 실점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피츠버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좀 잡아줬어요. 뭐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헌터 그린과 이제 폴 스킨스가 등판을 합니다. 자, 헌터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60에 가까운 페이스볼을 던질 수가 있고요. 144km짜리 이제 슬라이더라든지 뭐 스플릿이라든지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뜬공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구위가 워낙에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조금 약점이 있고 원정에서의 OPS 값이 떨어지고 이런 약점이 있기는 한데 변수가 뭐냐면 최근에 빠따 흐름이 괜찮습니다.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8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7푼 9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간 데다가 홈런이 또 6방. 그리고 내일 구장이 어디죠?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에다가 이제 외야로 바람까지 분다라고 한다면 뜬공 비율이 높은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터 그린에 대한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한 6이 6.3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폴 스킨스 등판합니다.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뭐 압도적인 구속, 구위, 제구 능력까지 그리고 뭐 땅볼 유도라든지 삼진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냥 잘해요. 이번 시즌 181.2이닝 동안 피안타 딱 132개, 피홈런 11, 볼넷 42개, 삼진 209개, WHP가 0점대, 2점 초의 ERA까지. 이거 사실 신시내티도 밸류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선발 싸움에서는 피츠버그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 구간 넘어가면 약간 소강 상태의 느낌 정도? 물론 신시내티가 지금 뭐 와카 들어가려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는 하죠. 근데 이게 스킨스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헌터 그린이 가져가는 뜬공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 있을지, 피츠버그가 최근에 빠따가 좋다는 이런 변수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피치 프렛 아니면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피치 프렛, 역배, 그 다음에 언더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선발 밸류에서부터 좀 차이가 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마이애미 선발 라이언 웨더스 등판하거든요. 이번 시즌 총 7번의 경기에서 33.2이닝 동안 1.22의 WHP와 3.21의 ERA. 일단 구속이 빠르기는 해요. 한 157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다만 좀 상성이 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랑. 왜냐면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도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도 팀 오피스가 괜찮거든요. 자완 상대 팀 오피스가 0.740. 리그 전체 몇 위? 리그 9위였고요. 게다가 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 시티즌 뱅크 파크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냐면 0.820이거든요.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 그래서 이게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홈 이점에 가져가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웨더스의 공을 공략 못할까요? 저는 웨더스에 대한 기대값을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주고 싶습니다, 이거.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로도가 등판합니다.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근데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빠따가 또 괜찮거든요. 마이애미가 지금 7연승,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동일기간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평균 5.8득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팀 타율이 2할 8푼 5리까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홈런이 또 8방. 그래서 이게 루제로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이제 좀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뭐 필라델피아가 화력으로 밀리지는 않겠지만 뭐 일방적으로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가져가는 느낌의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8.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양팀의 빠따가 좀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승패는 뭐 잘 모르겠고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양키스랑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양키스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챙겨주는 동안에 화삭은 최근 5게임에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삭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내일 양키스의 선발은 맥스 프리드입니다. 프리드 최근에 워낙에 좋아가지고 뭐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볼끝이라든지 정말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점의 프리드와 저점의 화삭의 빠따가 붙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프리드에 대한 기대값을
그냥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거의 뭐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화삭 같은 경우에는 엘라드가 등판을 하는데 얘 뭐 사실 오프너 정도 맞겠죠. 뭐 한 1이닝 맞고 내려가고 약간 뭐 길어봤자 2이닝? 오프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엘라드가 나온 다음에 알렉산더 정도 예상되거든요. 타일러 알렉산더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선수 자체도 기본적으로 뜬공 유형입니다. 게다가 이제 구위가 강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양키스의 빠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양키스 원정 와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프리드로 최대한 길게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양키스는 뭐 엘라드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공략해주면서 좀 일방적으로 경기 가져갈 가능성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양키스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애리조나랑 다저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조금 피 튀기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다저스는 지금 이제 샌디 상대로 1.5게임 차이로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경기수 차이가. 이거 지금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와카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목적의식은 분명한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 자, 다만 다저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라인 레이싱과 블레이크 스넬에 대한 네임 밸류 자체가 스넬이 더 높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뭐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긴 합니다. 자, 다만 이 라인 레이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에 가까운데 뭐 구속이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다저스를 만났을 때도 총 2게임 나와서 7이닝 동안 1자책 1.29의 ERA. 그리고 이제 다저스도 홈에서는 되게 잘 치는 팀인데 원정을 떠났을 때는 OPS 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리그 상위권이 이기는 하지만 홈에서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도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다저스의 선발은 블레이크 스넬이 등판을 하는데 사실 스넬은 잘 던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이 볼질이 좀 심하거든요. 특히나 원정에서는 볼질이 심해지는 빈도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도 선구 능력이 괜찮죠? 뭐 최근 빠따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이거 사실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오늘 오타니가 6이닝 무실점 막아줬는데 불펜에서 이 다저스가 2.2이닝 동안 5실점 주면서 경기 역전 패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선발부터 불펜 구간 넘어갔을 때 빠따에 대한 기대값 전부 감안해 봤을 때 애리조나가 크게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볼게요. 오히려 변수가 있는 쪽은 볼지라는 스넬 쪽이 좀 더 변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에리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뭐 요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멘트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들었다든지 하시는 형님들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 먼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또 많이들 와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